제가 썰츠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들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하고 또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부모님들과 여러 또 온라인으로 듣는 치료자분들이 격려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심리를 전공하고 석박사를 특수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우리 아이들의 치료적인 어떤 접목, 적용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한 어떤 학교 현장, 공교육 현장을 많이 연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을 하면서 더더욱 자폐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받고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 그리고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가정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썰츠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기 전에 하나만 예를 제가 좀 들려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병원이라는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치료 프로그램 안에 노출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일반화를 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배운 것이 과연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배운 대로 사실은 초창기 94년 5년도부터 이 친구들이 유치원에서는 잘하고 있나, 학교에서는 잘하고 있나를 연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하고 관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폐 아이의 유치원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두드리는 상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두드리다가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 사이로 가더니 한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세 번 두드릴 때쯤 제가 쟤한테 뭔가 혼나겠구나 아니면 제가 선생님한테 이르겠지, 선생님 얘가 자꾸 나 노는 거 방해해요 라든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관찰만 하러 갔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앉아있던 친구가 제가 보러 갔던 자폐 아이의 팔목을 탁 잡으면서 세 번째 두드릴 때쯤에 탁 잡더니 뭐라 그랬냐면 놀자 그래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의 뒤에 이렇게 후광이 쫙 비치면서 네 집 아들일까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공교육 현장에서 보게 되는 파트너들, 주변의 또래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 치료자분들이 얘처럼 사실은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 의사소통 메시지를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너 왜 때리니? 혹은 왜 방해해?가 아니라 얘가 가만히 보니까 꼭 나한테만 와서 저렇게 톡톡톡 치더라. 저건 무슨 메시지지? 놀자 그러는 거겠지? 그러면 놀자고 말해 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얘기했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나 AB에서 얘기하는 FBA, 기능 행동 분석했더니 얘는 요구의 기능을 가진, 놀이를 요구하는 의사소통 메시지를 담았어. 그럼 그 의사소통 행동으로 적절하게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놀자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이드 해줬어요. 특수교육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ABA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썰치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파트너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파트너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썰치를 제가 접했을 때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교류 지원이라는 말이 그 파트너들의 변화를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걸 듣고 보고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썰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30분 안에 하는 게 저는 오늘 가장 큰 숙제고 부담인데 이 30분 동안에 미처 소화하지 못해서 스킵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권으로 돼 있고, 제가 번역에 작업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홍보하기가 되게 부끄럽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생각하고 그냥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권은 진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권은 중재로 돼 있습니다. 중재, 즉 인터벤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사회 의사소통과 그리고 정서 조절.
사회의사소통은 정서조절과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불안이 높아지거나 혹은 내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친구는 상동 행동이든 혹은 부적절한 문제 행동이든 다른 행동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한 행동들이 다 의사소통의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또 김예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들은 어렵구나. 그럼 그걸 도와줘야지 하는 큰 축으로 사회의사소통과 정서조절이 있는데 썰치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교육과정 중심 진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중심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컨텐츠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뭘 가르쳐야 돼? 어떤 걸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이 친구들의 사회의사소통하고 정서조절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돼? 어떤 걸 가르치면은 얘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활동 안에다 삽입시켜서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NDBI가 지금 굉장히 ABA에서 많이 각광받는 것처럼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화가 안 되는 이유는 치료실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일반화 점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삽입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발달의 위계가 있고 이거 발달한 다음에 B 발달이 되고 C 발달이 되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별로 발달의 영역들이 위계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 진단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선생님들 치료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목표가 돼야 되죠. 그게 보통 우리는 GPD,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내고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들은 교육과정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진행적으로 이 친구가 여기를 하네.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목표를 3주 계획 잡았는데 벌써 성과를 이뤘어? 그러면 다음 목표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과 측정을 기반해서 목표를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이제 코칭을 제가 해주는데 유치원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 친구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 이제 썰치 진단에서는 0.1점, 2점으로 코딩을 하게 돼 있는데 선생님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이 0점에서 벗어나지질 않는데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목표를 다른 걸로 바꿔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꿔도 됩니다. 바꿔서 자, 이 친구가 조금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선회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죠. 종합적이고 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 역시 사실은 에비던스 베이스드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주목받으면서 자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어떤 교수 전략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을까 많이 우리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해 왔죠. 자, 컴프레hensive 프로그램이다, 컴프레hensive 트리트먼트 모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발달의 여러 영역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발달이 늦은 부분들의 지원, 촉진도 들어가고 그리고 첫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폐 아이들한테 핵심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회성, 사회 의사소통 그리고 정서조절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다학문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SC하고 ER하고 TS로 묶이는구나 이 프로그램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의사소통과 정서 조절이라는 이 핵심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냐면 트랜잭셔널 서포트를 통해서 교류 지원을 통해서 파트너들이 지원하는 걸 통해서 사회 의사소통과 정서 조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의사소통과 정서 조절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의사소통과 정서 조절의 진단을 하는 진단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칼스라든가 에이도스, ADIR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썰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자폐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적인 특성, 어려움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잘 쪼개놓았구나 이렇게 보게 돼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 진단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 진단을 위한 도구하고는 다르게 선생님 얘 1점을 줄지 0점을 줄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때 0점으로 주고 시작하세요. 점수를 박하게 줘도 된다. 왜? 이 아이를 자 지금부터 이거 좀 혼란스러운데 얘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르치기 위한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SC와 ER, TS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NRC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 기능적인 자발적 의사소통을 도와줘라 라든가 사회적 관계 발달,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활동 안에서 이런 기능적인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줘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의 물론 에비던스가 얼마큼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SC, ER, TS의 중요성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저자들이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더 아마 애착이 갔나 봐요.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번역하면서 야, 이건 자폐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폐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지원할 생각을 하지? 라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주로 역할하는 사람들은 언어치료사입니다. 언어치료사. 그래서 SLP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작업치료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한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학문적인 접근 자체에서 출발을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 영역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영역들이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 기초로 했고 아동 주도인 듯 성인 주도인 듯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협력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그 앞에 CST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역시 유연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연수를 실제 연수는 미국에서 받고 영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일반 학교하고 특수학교를 같이 출근하면서 이제 같이 서치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봤는지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협력하면서 하는데 누가 언어치료사고 누가 특수교사고 누가 작업치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일심동체로 굉장히 뭔가 힘을 합해서 같은 일관된 어떤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티치 프로그램도 연수를 이제 쭉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서치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 한쪽에 스테이션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teach의 구조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워크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each라든가 PACS라든가 함께 사용하면서 이 search의 모델 안에서 교육적인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목표를 성취하게 할 것인가에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전략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개별화된 접근 방법, 네, 그렇죠. 인디비주얼라이즈된 맞춤형 교육 방법이다. 그리고 가족의 우선순위가 반영돼 있다. 이 안에 하위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길지만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사회의사소통은 공동관심하고 상징사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게 어렵지. 의도를 남들과 공유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의도를 내가 잘 반응하고 알아채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관심에 들어가고 그런 공동관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여기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출할 것인가. 비구어로 손가락질 하면서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말로 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에 있는 게 사실은 사회의사소통 안에 한 영역으로 발달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사소통의 초점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조절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책자에서 제가 뽑은 건데 이렇게 사회의사소통의 공동관심하고 상징 사용 안에
어떤 그 항목들이 체크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말하자면 교육과정 진단의 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 항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 표는 사회적 파트너 단계의 표인데요. 이 서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상이 사실은 전 연령 대상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포커싱 되어 있는 연령층은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동기까지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에는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사례들이 2권에 있는 중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전부 사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류 지원을 무엇을 갖다가 끌어다 썼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의사소통의 진단을 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표를 보고 계신 건데, 사회적 파트너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파트너 단계 말고 그러면 설치에 어떤 단계가 또 있느냐? 언어 파트너 단계, 대화 파트너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파트너 단계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3단어 이전의 발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거의 넘버버린 아이들 다 여기 들어가겠죠. 사회적 파트너 단계, 3단어보다는 많이 발화를 하면서 100단어가 채 안 되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 파트너 단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아이의 파트너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서 조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어제 제가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유정 교수님, 최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상동행동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제가 본 부분도 영국에 가서 함께 연수를 진행했던 에밀리 루빈,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같이 다니면서 특수학교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뒤로 흔들고 있는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어떤 걸 느끼죠? 선생님들, 부모님들? 불편하죠. 쟤를 어떻게 하면 손을 좀 똑바로 하고 있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일반 교사 선생님들 자꾸 별로 방해되지 않는데도 방해된다고 생각하죠. 계속 보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 에밀리 루빈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good self-regulation 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제 스스로 조절하려는 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서 조절에서 큰 축의 자기 조절과 상호 조절은 바로 자기 조절은 내가 스스로 나의 불안과 나의 분노를, 나의 감정을 자각하고 그걸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전략을 잡는 것,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상호 조절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변에서, 즉 파트너들이 주변에서 권하는 전략들에 얘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 발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동적인 행동으로 조절하는 친구들은 행동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언어 전략을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 좀 새로운 교과서 피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친구들은 초인지 전략, 이건 수업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조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잘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조절 기술들의 발달을 보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행동 전략을 언어 전략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정서 조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자, 학교에 가서 본 이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그 처음에 워크숍에서 못 봤는데 뭐죠? 그랬더니 이제 이모셔널 존이 있어서 이렇게 정서를 내 정서가 어느 정도의 정서에 있는지를 학교 오자마자 아이들이 와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다거나 혹은 사진으로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좀 힘들어. 그러면 그 아이와 관련된 요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건데 학교마다 좀 다르고 클래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아이들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 뒤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이가
파악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 상징을 사용해서 그림 혹은 사진 혹은 글자로 내가 이럴 때는 저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쉬기로 했지, 저 그린존으로 초록색으로 마음이 편안해져야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감정 조절 존이 되어 있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류 지원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회 의사소통하고 그러면 정서 조절만 목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류 지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지원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실제 나는 어떤 파트너인가? 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사소통하고 정서조절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류 지원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무언지를 봤더니 나는 2점 만점에 0점밖에 안 되네 아직.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진단적인 툴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류 지원만 가지고도 이제 저희는 설치 프로그램이 지금 그럼 많이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국내에서 어디서 하고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최근에 찾아보니까 언어치료제 선생님들이 잘 접목해서 하시더라고요. 뽑아내서.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내곡동에 있는 병원, 어린이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프로그램은 최적화된 그 장면은 사실은 공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일반 학교,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그 안에 이제 이 교류 지원의 목표들을 끝나고 나서 다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내가 이 교류 지원을 실행했나를 평가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파트너들의 역량이 확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 지원, 학습 지원, 가족 지원, 전문가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교류 지원에도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단계 결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 그래프로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나와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설치의 프로그램 안에는 사회 정서 성장 지표라는 게 있어서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아이의 사회 정서 성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조금 더 많은 이 문항들 중에서 조금 더 사회 정서 성장 지표의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을 추려놓은 그런 이 저자들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라든가 자아인식은 어떤지, 타인인식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표집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진단을 할 때 교육과정 진단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하기도 하지만 좀 아이를 물병을 잠궈서 줘보기도 하고 또 혹은 뭔가 변화되는 상황을 유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서 조절은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행동을 표집해서 진단을 하죠. 목표는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사소통과 정서조절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교류 지원 목표들을 잡아내는 거죠. 이 안에 사실은 가족 지원하고 전문가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지원은 함께 전문가들끼리 협력해서 하는 지원의 방식이라 정서나 교육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가족 지원도 마찬가지로 정서 지원과 교육 지원이 함께 일어납니다.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가족 지원의 어떤 내용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가족 지원하는 장면을 좀 보면서 다 설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걸 영국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큰 백지에다가 벽에 다 붙여 있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에밀리다 그러면 에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외부에서 거기는 이제 학교마다 언어치료사가 있어서 언어치료 선생님이 외부에 오신 OT 작업치료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 아이한테 다음 달에 뭔가 아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는 걸 쓰기도 하고 내가 노력할 걸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애들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학교에 바라는 말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썼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쓰시는 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학교에 바라는 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뭘 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얘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교 가는 게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는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학교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활동 안에다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활동 계획서를 좀 샘플을 보고 있고, 이거 역시 책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효과 검증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내 효과 연구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의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영아기 아이들, 자, 사회의사 통하고 정서 조절 목표 이렇게 잡으세요. 어머님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가이드해 드렸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아졌는지 있었습니다. 저희도 교사들을 좀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공교육 현장에서 유아 특수교사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 했더니, 아, 선생님들, 저희들이 이건 질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theme을 좀 주제를 봐야 되는데 주로 봐야 되는 게 여기 뭐죠? 유아의 행복 존중을 알았어요. 유아의 행복 존중을. 아, 나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유치원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되게 주목할 만하죠. 이런 theme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싸, 네, 국제 자폐학회죠. 가서 저희가 요거의 양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종속변이의 결과를 관심 있어 할 줄 알았는데 주로 많이 질문한, 심지어 그 저명한 샘 오덤 선생님 오셔서 이제 뭘 물어보셨냐면, 어떻게 교사 효능감이 늘어났어? 그게 너무 신기해. 이런 거. 교사들이 그만큼 사실은 효능감이 높아지기, 교사 효능감 결과인데 높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높아지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본인들의 역량이 높아졌다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고, 아, 나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 난 좀 잘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졌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자폐에 대한 지식은 유의미하게 안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알기는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영국에는 썰치를 실행하기 위한 교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이 옆에 제가 제본한 자료인데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면서 서로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한 학교에 대해서 서로 상 주고 도움받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아 특수교사들이 이런 공동체 하면서 열심히 한 것들을 제가 샘플로 제가 가이드 해줬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아이는 오늘의 활동, 왼쪽 보니까 나는 뭐하고 놀 거야? 누구하고 놀 거야? 어느 선생님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이렇게 앞에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친구랑 표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각적인 자료. 이 친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같은 친구인데 제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선생님 이름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누구누구야 다음 놀이 뭐 할래?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사진 중에서. 저는 이 선생님을 가이드할 때 사진이 너무 많은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찾아서 자기가 고르더라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썰치의 간략한 이야기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유희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부분, 그래서 성장을 확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은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성인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알면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워낙 제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어렸을 때 걔가 집에 갈 때마다 저희 병원이 코너에 지나갈 때쯤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제쯤 제가 반응을 하려나 했는데 한 몇 달쯤 지나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그랬는데 그 코너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팍 차고 가길래 너무 제가 행복해서, 자, 오늘 내가 밥 산다. 떡 해야 되는 날이야. 걔가 내 얘기 들었잖아.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같이 한번 식사 좀 하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주차장에서 안 가고 중간에서 계속 돌아보고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성장과 변화는 우리를 굉장히 힘이 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계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성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